자, 오늘 이제 2차 방정식 파트로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뭐 했어? 기본기를 좀 쌓았어. 그지? 다항식 쪽에서 식 변형하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 얘기까지 해서, 기본기는 좀 쌓아놨고, 이제 오늘 이제 방정식부터 들어갈 건데, 봅시다. 일단 오늘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1차 방정식, 뭐 절대값, 가우스, 이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들어갈 거야. 봅시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다 알고 있겠죠? 뭐가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정식에서 일단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간단한 얘기이기도 해서 무시하기 쉬운 그런 느낌이 하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근 혹은 해가 있는데 거기는 걔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간단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얘들아? 얘는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 하면 성립한다? 넣으면 뭐 한다? 성립한다. 뭐가 성립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 의미는 넣으면 성립하는 거다. 이 말이 진짜 되게 중요하고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방정식에서는 일단 근이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일단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일단 넣어가지고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이 생각은 꼭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방정식의 핵은 방정식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해근이라고 하고 모두 구하는 거, 해를 모두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뭐 EX는 4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문제 없이 이렇게 X 값을 구할 수 있었어. 오케이? 이제 1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거야. 1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얘가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니? 를 한번 물어봅시다. 오케이? 이유를 알고 있니? 이건데 너무 당연하게도 양변을 뭘로 나눠주는 거야? 2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방정식을 풀에 있어서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냐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요. 봐봐.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등식의 성질은 원래 A랑 원래 B가 있었어. 두 개가 서로 같아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양변에 똑같이 지금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C를 해도 등식은 유지됩니다. 빼기 C 빼기 C를 해도 등식은 유지되고요. 곱하기 C를 해도 등식은 유지되고요. 나누기 C를 해도 여전히 등식은 유지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네 개 중에서 하나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죠. 뭘 주의해야 되죠? 여기는 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는 되게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 꼭 이건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 그게 뭐죠? 그렇지, 맞아요. 나누기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나누기를 할 때. C가 0이 아니어야만 얘는 나눌 수 있는 거야. 얘가 0이면은 나누기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 애시당초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걸 금지시켜놨어. 이유가 뭘까? 그렇지,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 피자 얘기했었니? 피자 막 나눠주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지? 근데 나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 있는 게 피자 7판을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 성립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다시 이렇게 똑같이 나누기 C를 하고 나누기 C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분모가 0이 되는 건 항상 주의해 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AX는 B 형태, 요런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예에서 우리가 AX는 B잖아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건 답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유는 뭘까? 얘는 지금 A라는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내가 양변을 나누기 A를 하고 싶은 상황이야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고민을 해야죠. A라는 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분류를 해서 A가 0이 아니에요라는 확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X값은 당연히 A분의 B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0이었어요 라는 상황이라면 내가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럼 이제 다시 A가 0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여기가 0이니까 이게 사라질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0이랑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얘가 근이 있다 없다가 판별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가 0이니까 당연히 B가 뭐여야? 0이어야 얘는 근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었으면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존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얘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다 성립해. 그죠? 그래서 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요걸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불러요. 부정. 그 다음에 A가 여전히 0이긴 한데 B가 0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이라서 얘가 0이 됐는데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등호는 절대로 성립할 일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없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불가능하다. 그럼 부정이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정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어. 왜?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투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왜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법이 딱 걔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용법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투 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든 부정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네거티브의 의미가 있고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에서 쓰는 부정은 대부분이 네거티브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이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학 하에서 이제 명제 쪽에 가게 되면 그때 부정이 진짜 네거티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요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는 얘 해는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상황 자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해가 한 개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얘가 0이었을 때는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고요.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이 상황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A 값에 따라 해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있었어. 해가 무수히 많아지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해가 없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거에서 다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9의 X는 A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는 이 녀석이 뭐였다는 소리가 되겠어? 0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 A가 3인 경우를 관찰해 본다면 여기는 얘도 0이 되고요. 여기는 얘도 0이 되니까 여기는 얘 해는 당연히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이 되는데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가 없어. 부정이 됩니다. 먼저 불능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부정, 얘가 불능. 그러니까 여기는 얘 p 값이 3일 거고 여기는 q 값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중학교 때는 이거 그냥 넘겨가지고 생각하면 끝났었잖아.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없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항상 최고차항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 관찰 대상은 뭐냐면 여기는 얘가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관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는 그 전체 녀석이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이걸 습관으로 완전히 잡아줘야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요거는 2차 방정식 쪽에서도 얘기할 거야. 요 흐름이랑 요 흐름은 계속 얘기하게 될 거니까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얘들아, 우리 절대값을 보면은, 뭔가 쫄린다 라는 친구 있어요? 절대값 보면 쫄린다. 손. 좋습니다. 절대값을 보면 쫄려. 그게 당연한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왜 당연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계산하기는 어때? 힘들어요. 그죠? 됐어? 근데 그 절대값을 없애주면, 절대값이란 기호가 사라져버리면은 계산하기가 어떻겠어? 편해지겠지.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발견했는데, 거기 있는 걔의 절대값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절대값 보면 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절대값을 뭐 하려고 노력하면 돼?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면 돼. 근데 절대값을 도대체 어떻게 없애는데요? 근데 절대값 없애는 건 사실 우리가 다 배웠거든? 잘 봐봐. 우리가 절대값 x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럴 때는 x예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마이너스 x입니다라는 이거를 단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절대값 x는 이렇게 다들 쓸 수 있지. 이해돼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절대값 x라는 게 있어. 요런 애가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x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x 값이 0보다 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준다면 여기는 얘는 그냥 뭐가 됩니다라는 뜻이야? x가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 절대값 x는 내가 마이너스 x로 쓸 거예요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뭘 해줄 수 있으면 분류해 줄 수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버릴 수 있어. 절대값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어때? 계산하기가 편하죠. 오케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되고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뭘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절대값이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어때? 못하는 거야. 그지? 어려운 거야. 근데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고 했지? 가정한다. 좋아요. 가정의 한 종류가 분류예요, 분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가 될 만한 범위는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가 양수가 될 만한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가 음수가 될 만한 범위는 2보다 작은 거지. 그럼 얘가 음수가 될 건 1보다 작은 거지. 그런 식으로 내가 x의 범위를 먼저 분류해 놓고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그 절대값의 안에 있는 부호를 내가 알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뭘 할 수 있겠어? 절대값을 풀어버릴 수가 있겠다. 절대값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분류를 통해서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그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일단 여기 1번 문제 봐봐. 내가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수직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다가 1을 하나 잡아놓고 2를 하나 잡아놓을게. 그러면은 여기는 요 범위와 여기는 요 범위와 여기는 요 범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눌 수 있죠. 지금 선생님이 1과 2를 잡은 거는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기준으로 잡아준 거야. 그럼 2보다 큰 쪽에 있다면 2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면 이거 무슨 수니? 양수. 이거 무슨 수야? 양수.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버리면 얘는 무슨 수니? 양수. 얘는 음수.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전제로 깔아버리면 음수?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눠버리면 나는 여기는 얘네들의 부호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범위를 확정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절대값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거 일대를 생각해 본다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어떤 식으로 변신하겠어? 저기 이제는 x-1 더하기
x-2는 x 더하기 3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변신하겠죠. 됐어? 다시 여기는 요 식이 어떻게 됐다고? 요렇게 변신했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째려봐봐. 이 식은 너무나도 쉬운 식이에요. 뭐만 없어졌을 뿐인데 절대값만 없어졌을 뿐인데 어려운 식에서 갑자기 쉬운 식으로 바뀌어져. 그러려고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분류라는 작업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제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나 없애버리고요. 다 넘겨주니까 x값은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가 6이라고 하는 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으니까요. 여기는 얘는 해가 확실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럼 하나 봤으니까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x의 범위가 이번에는 1에서부터 2 사이 요거 일대 상황을 같이 관찰을 해본다면 저기 주어져 있던 여기는 이 식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얘는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고요.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x-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더하기 3이라는 되게 쉬운 식으로 바뀐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랑 없어지고요. 여기는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1이니까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봤을 때 얘는 지금 1에서 2 사이에 있는 값이니 아니니?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해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전제로 깔아놓은 x의 범위는 저거였는데 저 안에서 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얘가 해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해가 아닙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다라는 소리. 이해됩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대 상황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기는 저 식은 둘 다 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호가 다 바뀌어서 절대값이 사라지게 되면서 식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얘랑 넘어가면서 3x가 되겠지. 여기는 3x.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없어지네요. 그럼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x값이 0이 나왔으니 당연히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해는 0 또는 뭐가 됩니다? 0 또는 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쫄 필요가 전혀 없어. 오케이? 그냥 절대값이 나왔으면 뭘 하면 되겠구나. 분류해서 여기는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귀찮은 거야. 오케이? 그냥 단순히 귀찮은 녀석이구나. 절대값이 2개 있으면 난 3번이나 계산해야 되고 절대값이 3개 있으면 4번이나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하게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자. 여기는 요 문제. 절대값 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뭐야? 절대값 2x-6은 3x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 뭘 가지고 분류하면 참 좋겠어요. 얘가 0 된 x가 얼마? 마이너스 4. 얘가 0 된 x가 얼마? 3을 기준으로 분류 3개로 덩어리 나눠주고 3번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계산해 준 다음에 그 범위에 있는 해만 쏙쏙 골라내면 답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절대값 자체가 지금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풀기 좀 난해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 분명히.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기본기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이거 먼저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일단 나눠주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일단 먼저 나눠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절대값 x-1 빼기 2니까 x-3은 x-1입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봐. 다시 한번 또 뭐가 생겼어? 절대값이 생겨버렸지. 되나요? 근데 나는 지금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음수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또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다시 분류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x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은 상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분류하는 게 능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 범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가 3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는 궁금하거든. 그럼 3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3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3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 3보다 작을 때는 어쨌든 1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3이라고 하는 거는 x-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때?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랑 얘랑 같아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보다 큰 해는 없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다음 두 번째, x가 1에서 3 사이였을 때 얘는 뭘로 풀리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풀어지겠죠? 거기는 얘가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2x가 4잖아. 그러니까 x 값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 2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해가 확실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보는 거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다시 첫 번째 요식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다. 얘가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전히 이거는 봐봐. 절대값은 굳이 내가 마이너스 이렇게 얘네들을 달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빠르게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절대값 특성상. 여기는 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은 값이 될 테니까. 됐죠? 그럼 이렇게 관찰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해. 근데 알아 몰라? 몰라. 얘는 x 1보다 작다고만 했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하면 되겠어? 첫 번째. x라고 하는 게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될 거고 두 번째 범위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요 범위 일대를 생각해 준다면 요 범위 일대를 생각해 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x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럼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전히 해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얘로 갔을 때 여기는 얘는 음수라는 보장이 생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게 분명하고 그죠? 그러면은 얘랑 없어지면서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2x는 0이니까. 오케이? 그럼 x는 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 그건 또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아까 구해놨던 2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값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나왔잖아. 절대값이 한번 풀어줬는데도 또 나왔잖아.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어? 또 한번 분류하면 되는 거야. 나는 여기는 이 녀석의 부호가 그냥 궁금한 것뿐이거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하기로 했어. 분류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긴 얘가 x가 3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했던 건데 나는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에 1로 분류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갔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게 얘가 3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3보다 클 때랑 1에서 3 사이일 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때? 1보다 작은 쪽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했으니까 요렇게 총 네 가지로 분류해서 풀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대값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절대값의 가장 기본기.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걸 너희가 발견했을 때는 지금 이 방식대로 풀면 100%다 풀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절대값은 다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값 중에서 특수한 형태를 갖는 몇 가지들이 있으니 그 특수한 형태를 갖는 것들은 나중에 나올 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일단 기본기 지금 절대값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얘는 범위를 나눠서 해결할 거야라고 하는 이 방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절대값 가지고 흔들릴 일이 없어. 이게 나중에 부등식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함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됐나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개념 2차 방정식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얘들아. 요거 하고 잠깐 쉴게. 잠깐만.
일단 우리 얘들아 진짜 기본 먼저 좀 쌓고 가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나요?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나요? 일단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원래 있잖아. 풀 수 있는 방정식, 다항 방정식은요. 애시당초 얘는 1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는 원래 풀 수 없는 거였어. 1차만 풀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응.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됐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A랑 B랑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0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랑 똑같은 의미로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됩니다라는 여기는 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만약에 K였어. K는 양수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사실과 똑같은 게 뭐냐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됩니다. 라는 요 사실.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는 얘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가 A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K의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 되면서 루트 K에다가 A 플러스 루트 K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결국 얘 때문에 두 개 곱한 게 0일 때 얘도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 라고 해서 요 방식대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등식의 성질 중에서 A, B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 두 개 곱한 결과가 0이라면 반드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거야. 라는 요 생각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해법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뭐지 얘들아? 인수분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었으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는 0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얘그는 1 또는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x 마이너스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푼 거고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태생적으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사실 1차밖에 없었는데 그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중에서 다시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 근해 공식은 세 번째예요. 근해 공식. 이게 뭘까요? 이 중요한 녀석. 그리고 심지어는 얘를 일반화시켜서 만든 게 근해 공식.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근데 뭐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 그러니까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었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는 얘를 그러니까 얘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입니다로 바꿀 수 있고 x 마이너스 이 전체의 제곱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결국 x-2라고 하는 건 1이거나 x-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여기가 넘어가면서 x는 3이 되고 넘어가서 x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 또는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고 그걸 일반화시킨 게 뭐야?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게 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계산을 있잖아. 너무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시키는 대로만 해. 근해 공식을 배운 순간부터 근해 공식은 무적의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근해 공식을 무조건 만들어서 풀어야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다시 이렇게 해보자. x-3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봤다고 생각해봐. 여기 얘를 봤어.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전개를 합니다. 그지 않니? 전개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뭐야? 6x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는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 그러니까 얘는 근해 공식 쓸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잖아.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3 전체 제곱이 그냥 7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는 얘의 제곱이 7이니까 여기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소리지. 애시당초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는 식이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개라는 걸 하죠. 왜? 보면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우린 너무 착한 아이들이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x-3의 전체 제곱은 7이니까 여기서는 x-3이 뭐일 수밖에 없어? 뿔마 루트 7일 수밖에 없어. 그럼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3 뿔마 루트 7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만들어놔서 또 굳이 뭐야? 근해 공식을 또 써서 또 짝수 근해 공식은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또 그냥 근해 공식을 써서 불편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알겠죠? 잘 봐봐. 얘들아.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을 일반화시켜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있었어. A는 0이 아니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해 공식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 보자.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생님 저는 그거 잘 못하겠어요가 더 많을 거야. 할 수 있나요? 널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 뭘 배웠니? 식의 변형이라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잖아. 그럼 여기는 이 식을 적절하게 그냥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군요라고 일단 변형을 하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를 원했던 거니까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에다가 뭐가 필요하겠어?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야. 더하기 뭐 할 거야?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해줄 거고 여기 있던 녀석은 이쪽으로 넘겨서 a분의 c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뭐야? 4a 제곱분의 선생님 오늘 글씨가 너무 개판이네요. 미안해요. a분의 c인데 통분할 거니까 4a 제곱 4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하니까 뭐가 돼? 4a 제곱분의 뭐가 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그 완전 제곱 형태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밑에 있는 건 뭐야? 2a잖아. 그죠? 얘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 해서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근해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변형을 통해서 진짜 사소하잖아, 그지? 진짜 사소한 변형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었던 모양인 완전 제곱식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풀어봤던 그 x값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근해 공식인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가끔 이제 수학 강사 면접을 보면은 가끔 이제 근해 공식 증명해보세요라고 가끔 선생님이 던지거든. 근데 그것도 못하는 강사들도 많아. 진짜. 아무튼 그래. 되게 막 강사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어쨌든 갑자기 뻘소리를 잠깐 해봤어요. 자, 여기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결 전략이라고 하면은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괜찮아. 그런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맨날 풀자니 좀 귀찮았나 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근해 공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해 공식은 무적의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외우면 다 풀 수 있어요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얘 해법은 그래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무시하지 맙시다.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거든. 이해돼? 2차 방정식의 해법 쪽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늘려놓고 있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래야 적합한, 적절한 그런 뭘 할 수 있어?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실컷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인수분해에 의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교재들이 잘못된 거야. 완전 제곱식에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지 말자. 오케이? 어쨌든 열심히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쓰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오늘 잘 기억해 가도 좋아요. 알았죠? 다시.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 오늘 내가 너희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요 세 가지 관점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2차 방정식 볼 때마다 한 번씩 무슨 전우신조처럼 외웠으면 좋겠어. 알겠죠? 아, 너희 군대 안 가.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이상한 말을 할 거야. 잘 들어봐. 2차 방정식의 해는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구하지 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 구하는 방법을 다 알려줘 놓고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좀 수식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는 얘는 구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구하지 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는 뭐 하는 거야?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가정한다. X는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 알겠죠? 우리는 뭘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접근할 거냐면 관계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접근할 거야. 다시 해를 직접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관계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접근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어, 개수로부터 개수로부터 근의 정보를 얻는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뭘 꼭 해라라는 얘기냐면 개수 관찰은 너희한테 필수입니다. 개수는 뭐예요? 개수를 무조건 뭐 해주세요? 관찰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었어.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어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가 여기까지 식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해야 돼.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시 뭐라고? 얘 근도 모르는데? 아, 음, 어, 어, 죄송하죠. 이렇게요. 다시 여기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A 값이 A 값이 어 뭘까? 좋아요. A 값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뭘 하라고 했어? 개수를 관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 개수를 관찰하겠다는 얘기는 저기서 A라고 하는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항의 개수가 없구나가 중요한 거야. 다시 2차 항의 개수는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줬습니다. 그런데 1차 항의 개수는 안 줬구나라는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한 번쯤은 배웠으니 같이 생각을 해봐. 여기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할 수 있겠어? 일단은 얘는 안 준 거고 얘는 준 거고 얘는 준 거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개수를 열심히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예요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두근의 합은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뭘 준 거야? 두근의 곱은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준 거야. 요거 이해되니? 왜 그런 거야? 여기는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봤을 때 얘는 b제곱, 원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양수고 여기는 얘가 음수라면, 다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면 여기는 얘가 반드시 뭐가 돼? 양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뭐니까? 제곱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두 개 더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음수라는 이 사실, 얘가 양수였을 때 얘가 음수라는 이 사실은 나한테 뭘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굳이 내가 판별식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요 사실과 요 사실. 그 다음 또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에서 곱이 마이너스 2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두 근의 부호는 반드시 다를 거예요. 하나는 양근이고요. 하나는 음근이 됩니다라는 사실도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 그냥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있었나 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뭘 관찰해? 개수에 대한 정보들을 관찰해. 그 개수들을 관찰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 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수 관찰은 필수입니다. 뭘 줬는지 안 줬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준 결과를 가지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생각해 가면서 되게 다채로운 생각들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관점. 개수로부터 근의 정보를 얻는다. 개수를 꼭 관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근개수 관계라는 게 있죠? 맞아? 개수로부터 근의 정보,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같은 걸 얻어낼 수 있어요. 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 3번 얘는 뭐냐면 근을 알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뭘 써서 인수정리라는 걸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뭐 ax 플러스 b가 있었대. 근데 거기는 걔가 0이 되는 그 근이 1과 2였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2차식은 100% 무조건 x-1과 x-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겠어? 1 넣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빵 된다는 소리. 그게 근의 의미였지. 다시 1 넣으면 뭐가 된다? 빵 된다. 라는 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1 넣었을 때 빵 된다는 거는 이 녀석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해됩니다? 또 2 넣었을 때 빵 된다는 얘기는 x-2를 인수로 가져요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는 x-1과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2차였으니까 이렇게 최고차항에서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얘는 1과 2를 뭘로 갖는 순간? 근으로 갖는 순간 얘는 이런 것들을 인수로 가지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완료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줍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너희가 바라봤을 때 관점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뭐야? 바라보는 점? 바라보는, 바라봤으면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봤을 때 해는 구하지 말고 가정해 놓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열심히 관찰해 주고 그 다음에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요 세 가지 생각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이게 고등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해는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하자는 소리냐면 얘들아 여유를 좀 갖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봤으면 우리는 여태까지 중학교 때는 뭐 했어?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지? 열심히 뭐 했어? 근을 구하려고 노력했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2차 방정식을 봤으면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는 무적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근을 구할 수 있지. 맞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쟁여두고 오케이? 좀 여유롭게 우리는 관찰해가면서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더
다른 상황들을 이용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자가 요 2차 방정식에서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시 개념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 편함이에요. 오케이? 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근은 구하지 말고 가정해 놓고 개수를 열심히 관찰함으로써 그 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오케이? 이 패턴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바라보자가 선생님이 오늘 너희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얘기했고 판별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얘들아. 그죠? 판별식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굳이 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짝수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2bx라고 해서 우리가 개수를 관찰해 본 결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얘가 짝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견됐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해 공식은 뭐가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ac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우리가 말하는 4분의 d 공식이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실근, 허근, 중근을 판단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갑자기 왜 하냐면 선생님은 암기력이 되게 부족한 학생이었어. 진짜 암기가 최악이었거든. 그래서 영어를 되게 못해요. 맨날 까먹어. 100개를 외우면 90개를 까먹어. 10개만 남아.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맨날 그 100개씩 외워도 10개씩밖에 안 남는 거야. 얼마나 슬픈 학생이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 때 이걸 안 외웠어요. 오케이? 이걸 안 외웠어. 이걸로만 다 할 수 있는데 뭘? 그러면서 그냥 안 외웠거든? 그러다가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있잖아. 강사를 심지어 고3 때까지 이걸 썼어.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알려줘야 되니까 몇 번 쓰다 보니까 그제서야 외워졌거든? 그러고 나서 몇 번 써보니까 어떠냐면 되게 편하더라고. 많이 편하더라고. 오케이? 왜냐면 이게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얘들아? 4배 차이 나는 거야. 4배 차이 난다면 얘가 두 자릿수만 돼도 얘가 갑자기 세 자릿수로 바뀔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의 단위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라고 할까? 뭐 729라는 수가 있었어. 거기는 그냥 루트를 씌워야 돼. 이건 너무 불편하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세 자릿수를 할 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4 하나가 빠진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적용 제도 외워주세요. 웬만하면.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외워놓으면 편해라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판별식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판별식이라는 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관찰해보는 이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c라고 하는 개수들을 관찰해 봤을 때 여기서 요 녀석의 관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랑 뭐가 다르면 부호가 달라 라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는 얘가 반드시 무슨 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합쳐서 얘가 무슨 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비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인 정황이 포착되면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도 없어. 무조건 두 실근을 갖는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필수형 3번으로 한번 가보자. 필수형 3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는 보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죠. 오케이? 그랬을 때 방정식이 갖는 근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넣으면 성립합니다가 가장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줬어? 그럼 당연히 집어넣어야겠다. 그럼 얘가 0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니? 당연히 A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A가 얻어진다면 A가 나온 거니까 다른 한근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야? 여기는 요 녀석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였어?
문자였거든. 숫자가 아니라 문자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대놓고 줬기 때문에 여긴 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함정을 파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저렇게 문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항상 신경 써 주세요. 다시 관찰을 먼저 해 보는 거야. 관찰을 해 봐. 일단은 개수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줬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문자라는 사실은 최고 창의 개수가 문자네요. 그러니까 얘는 0이면 안 되겠군요. 라는 생각. 그죠? 그다음에 근을 줬으니까 근을 집어넣어서 성립합니다라는 근의 의미. 됐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갖는 그럼 2차 방정식을 또 생각해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지금 나의 관심사는 뭐야? 근이거든.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는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구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절대값을 저렇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범위를 나눠주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 절대값이 여기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부호를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아요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테니 0 또는 3이 됩니다. 0 또는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근이니까 이거 두 개 다 성립하는 거 맞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작을 때는 x제곱 더하기 3x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러면은 x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0 또는 뭐가 됩니다?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얘는 0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0은 지워지고요. 결국 그는 이거 하나만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그는 몇 개? 이렇게 3개가 됩니다. 라는 게 기본 풀이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상황, 지금 요렇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뭐가 특수하냐면 우리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냥 x의 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든. 이해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절대값 x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는 x제곱이 있으니까요. 내가 주어져 있는 저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식을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절대값 x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서 뭐가 발견됩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공통 부분이 발견됩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공통 부분은 뭐 하라고? 치환하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 취급을 해서 여기는 얘를 어떻게 변형시키면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으로 변형을 시켜버린다면 얘는 절대값 x가 0이거나 또는 절대값 x가 3입니다라는 사실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절대값 x가 0이라는 건 x값이 0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절대값 x가 3이라는 건 x값이 뿔마 3입니다라는 뜻이 될 테니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절대값의 해결 전략 중에 다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뭘 활용한 거냐면 절대값 x가 a였을 때 상황은 결국 뭐가 됩니다. x는 뿔마 a가 됩니다라는 요 상황,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됐어? 일단 절대값의 해결 전략 중에 가장 기본적인 풀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얘가 주풀이 이게 정석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스킬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얘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편하다 이런 느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얘가 뭐야? 절대값 x-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이런 형태 자체가 아니죠. 왜냐면 절대값 x-1이고 x제곱 마이너스 5x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 풀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은 x제곱 마이너스 5x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는 이 방정식 풀면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x가 1보다 작았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는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가지고 여기 있는 얘 근 확인해주고 요거 풀어서 요 근 요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주고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답이라고 써주면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값이 있으면 어때? 할만하죠. 그죠? 절대값이 있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프는 나중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좀 얘기를 해줄게.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요 문제 지금 너희가 한번 풀어보자. 2번 문제예요. 이제 그냥 일단 보면 절대값 3x 마이너스 9에다 더하기 9에다가 얘가 2x의 제곱에 절대값 x 더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은 3이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전체 범위를 마이너스 6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할 거야가 가장 기본이죠. 첫 번째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6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분류를 먼저 시작해 놓고 그다음에 이 경우일 땐 여기는 얘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얘는 3보다 크니까 양수, 3보다 크니까 양수. 그러니까 얘는 3x-9 더하기 9는요.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6 빼기 4가 됩니다. 를 통해서 계산을 좀 해주면 2x 제곱에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소리니까 얘는 누가 봐도 판별식 0보다 작잖아. 그지? 그 오메가 친구 녀석이잖아. 허근 갖는 거야. 그냥 이걸 만족하는 실근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어요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6보단 큰데 3보단 작았으면 좋겠어. 3보다 작았으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더하기 9는 2x 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6보단 컸으니까 양수가 될 거야. 플러스 x 더하기 6 빼기 4라고 해주고 다시 식 정리해주면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러니까 2인데 18을 넘어간 게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 그는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4니 마이너스 4랑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근데 여기는 여기 안에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여기는 얘는 근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 근 확정입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6 마이너스 6보다 작았어요. 그럼 얘는 음수에도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더하기 9는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식 정리해주면 2x 제곱에다가 요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2x 될 거고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됐어? 2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4는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누가 봐도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그죠? 그럼 여기는 얘에서 판별식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 얘들아. 이유는 얘가 음수니까요. 그럼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되겠어?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서 근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6보다 작은지 큰지를 결정해서 결과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다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뭐가 되게 크네요. 그죠? 얼마야?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플러스 얼마니? 4 곱하면 50인가요? 56? 56. 그럼 57이 되겠네. 그지? 뭐 이렇게 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6이랑 비교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작은 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플러스인 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몇쯤 되는 수니?
그렇죠. 7점 얼마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8점 얼마 얼마가 되는데, 선생님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가 될 게 분명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라는 건 마이너스 6보다 작지 않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4와 2가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분류한 다음에 차근차근. 봐봐, 그냥 이 한 문제 푸는데 얘는 한 문제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문제 푼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절대값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귀찮음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냥 이렇게 세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으로 한번 가볼게. 5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우스예요. 이번에 가우스. 가우스는 이제 진짜 학교별로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교육학에서 빠진 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가우스가 뭐야? 가우스. 여기서 가우스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 가우스도 마찬가지로 기본기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 일단 가우스 X라고 하면 그 가우스 X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제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 자체를 그냥 너희가 그 스스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우스 3.5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3.5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얼마야? 3. 좋아요. 자, 가우스 마이너스 2.7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7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됐어? 그러니까 가우스를 그냥 소수점을 똑 뗀다, 소수점을 똑 뗀다라고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건데 얘는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직선 상에서 여기는 이 녀석이 뭐 마이너스 2였어. 여기 마이너스 3이었어. 여기 얘가 3이고 여기 얘가 5였어, 4였어라고 생각해봐. 여기에 지금 3.5라는 수가 있었는데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달라붙어? 여기. 여기는 이 값이 최대의 정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N2였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X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고. 왜? 여기에 N이라는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N 더하기 1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었어야 얘가 이쪽으로 달라붙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가우스 X가 N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X는 요 안에 있는 모든 값이면 그 가우스를 씌웠을 때 결과는 전부 다 여기에 달라붙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n은 포함이 될 거고 n 플러스 1은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가우스 x는 반드시 n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n은 자연수, 정수라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이런 범위였을 때도 당연히 가우스 x는 뭐가 됩니다? n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의미는 요 의미랑 똑같고 요 의미는 요 의미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도 잘 봐봐 얘들아. 얘를 한번 관찰해봐. 이거는 가우스 x를 내가 n으로 바꿀 수 있잖아. 가우스 x를 n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겠어? 가우스 x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라는 뜻이야. 이해돼? 가우스 x 대신에 나는 거기다가 n을 집어넣겠다는 소리가 돼. 걔는 n 취급할 거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얘도 여전히 x의 범위만 알고 있으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가우스의 가우스 기호를 없애버릴 수 있어. 다시 x의 범위만 알고 있으면 얘는 가우스를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가우스는 항상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 그냥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가볼게.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너무나 뭐 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 가우스 x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자신이 없어. 그죠? 얘 때문에 되게 귀찮단 말이야. 얘를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얘를 없애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소리라고? x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라고. 근데 x의 범위 중에서 어떤 정수에서부터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만 알면은 여기는 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우스가 사라지면서 어떤 정수로 대체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범위를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은 봐봐. 0에서 1까지 다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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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얘가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0이 있었고 여기 1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x가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여기로 달라붙을 거고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가우스 x는 여기로 달라붙을 거고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달라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범위를 내가 어떻게 분류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경우와 두 번째로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인 경우와 세 번째로는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2 사이인 경우로 내가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면 봐봐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 등호가 있는데 얘는 왜 등호가 없어? 애시당초 여기 등호가 없었으니까 그냥 없었던 거야. 나는 지금 이 범위를 각각의 정수를 기준으로 뭐 하고 싶었어? 요 느낌으로 쪼개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이때는 가우스 x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가우스 x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0이라고 할 수 있어. 이때는 가우스 x를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범위 내에서 여기는 이 식을 다시 관찰해보면 이 가우스 x라는 기호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무슨 말이야? 가우스 x가 사라졌어. 얘만 사라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이해돼요? 두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0,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x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바뀔 겁니다. 3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류를 했더니 가우스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하기 편한 식들이 됐어. 얘는 뭐야? x제곱이 4였으니까 x값은 뭐가 됩니다? 뿔마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에는 뿔마 2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은 x제곱이 3이 되면서 x값은 뿔마 루트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범위 내에는 뿔마 루트 3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해가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녀석 x제곱은 2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x는 그럼 뿔마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얘를 만족하는 x값 중에서 루트 2라는 게 살아남겠다.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답은 뭐가 됩니다?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기준만 딱 세워주면 되잖아. 그지? 가우스 x가 사라지는 그 형태, 가우스 x가 사라지는 그 형태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걸 봤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해야 되고 가우스 x를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어떤 정수에서 어떤 정수 사이 값인지가 당연히 궁금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류해 놓고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가 내가 이런 걸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세 개로 나눠주니까 얘는 세 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유형 2번으로 한번 가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의 범위를 줬니 안 줬니? 애시당초 안 줬어요. 그죠? x의 범위를 안 주고서 그냥 저기는 쟤를 풀어달래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봐봐. 이번에는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공통 부분으로서 얘를 t라고 치환해도 괜찮고 치환하지 않고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인수분해 한다면 얘는 가우스 x의 마이너스 6에다가 가우스 x의 플러스 2가 됩니다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가우스 x가 뭐가 됩니다? 6이 되거나 또는 가우스 x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x의 범위는 6보단 크거나 같고 7보단 작으면 됐었어.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만족하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단 작으면 됐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이것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답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아까랑 느낌이 좀 반대죠? 오케이? 아까는 범위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구했지만 이번에는 구해진 값을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우스 x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용 문제는 잘 안 풀어줘요. 이유는 뭐야? 그렇지. 활용 문제는 해석 싸움이거든. 근데 그 해석을 내가 다 해줘 버리면 너희가 할 기회를 놓치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합니다. 알겠죠? 항상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꼭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됐습니다. 넘어가.
다음 유형 7번으로 가서 봅시다. 자, 얘는 2차 방정식 제가 실근을 갖고 정현재가 허근을 가질 때 이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냥 단순히 딱 먼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관찰해봐, 얘들아. 관찰해봐. 최고 차이 개수 뭐야? A. 문자죠. 됐어? 그럼 저기는 제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걸 먼저 써놓고 갑니다. 두 번째, A가 뭐면 안 돼? 1이면 안 돼. 됐어? 얘는 둘 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줬으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 다시 최고차항을 먼저 관찰했을 때 걔가 문자가 나온 상황이라면 걔 먼저 신경 써주는 이게 완벽하게 습관으로 잡혀 있어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내가 답을 구했어. 그랬더니 x의 범위가 만약에 마이너스 5에서부터 2 사이에 이게 답이 나왔어. 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거 답을 이걸로 딱 썼다? 그거 틀렸대. 실제로는 뭐겠어? 마이너스 5에서 0 또는 0에서 1 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또는 a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유는 뭐겠어? a는 절대로 0이 돼선 안 됩니다. a는 절대로 1이 돼선 안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요걸 먼저 신경 쓰지 않고 구해봤더니 답이 이거였대라고 해서 이걸 답으로 딱 쓰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대로 틀려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신경을 꼭 써줘야 돼. 제일 먼저 신경 써줘야 돼.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내가 실근 갖고 허근 간다.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거 판별식이니까 이건 a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에 a 더하기 3이라고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등식 풀어주세요. 여기는 얘는 a-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1에다가 a-5가 0보다 작아요라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의 범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나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는 사실 2차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면서 1차가 되고 얘도 2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1차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두 개 연립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니까 굳이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연립해야죠. 다시 봐봐. 같고 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야? 그리고 그리고는 뭐야? and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연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립이 공통인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얘는 이것 또는 이거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리고 얘가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연립을 해줘야 답이 되고 마지막에 0과 1은 제외시켜줘야 혹시라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제외시켜줘야 진정한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 단어 하나하나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보자.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의 의미에서 그 판별식이라는 거 좀 다채롭게 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오늘은 근계수 관계까지는 안 하고 그냥 판별식 얘기만 좀 더 정리하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여기서 수학 하 건드려 본 사람 있어? 건드려 본 사람? 시우? 성범이? 또 나머지 없어? 그 수학 하에서 명제라는 걸 배우고 거기서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조건이 완전히 같은 조건을 의미해.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냥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같은 조건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럼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게,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게 다항식, 그러니까 2차 다항식이라는 거 입장에서 2차 다항식이라는 거 입장에서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어떤 느낌이야? 얘는 단순하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야.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2차 다항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요 2차 방정식 쪽에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이 0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2차 다항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중근을 갖는다. 좋아요. 중근을 갖는다. 됐어? 그러니까 아니지. 그 2차 방정식이지. 근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의 근이지. 다항식은 근이 없어요, 얘들아. 그렇지. 다항식은 뭐가 돼? 인수 분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항식 입장에서 인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 되는 거야. 다시. 다항식 입장에서 인수 하나하나가 결국 얘가 는 0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된다가 되면서 그 인수 하나하나가 이 방정식에서 뭘로 환산이 돼? 근으로 환산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긴 얘가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모양의 인수가 몇 개 있었다는 뜻이 되니? 2개 있었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된다? 완전 제곱 식이 된다. 라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해석한다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2차 함수 입장에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x축과 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상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 애들이 현재 판별식이 0인 상황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됐어? 요거 세 개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판별식이 0인 상황으로 생각을 했잖아. 판별식이 0인 상황. 여기서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거며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여기는 얘도 지금 x축과 접한다, 그 다음에 x축과 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얘도 다른 해석을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얘는 꼭지점에 y 좌표가 0이란 뜻입니다.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0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는 우리 그냥 a가 양수다라고 가정하고 가자. a가 양수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보지 말고 이렇게만 볼게요. 됐습니다. 음. 그럼 잘 봐봐.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이 양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 됐나요? 얘는 왜? 근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니까 0이 되는 게 2개 있다는 거니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의미는 뭘까? 얘는 x축과 접해요? 아니죠.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상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그 꼭지점의 y좌표가 그냥 꼭 y라고 쓸게. 꼭 y좌표가 얘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된다가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랑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은 여기부터 보자. 얘는 x축과 뭐해? x축과 안 만나가 되겠지. 안 만나.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렇게 붕 뜨게 될 거고 얘는 꼭 y가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다시 얘랑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 동치인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겠군요. 뭔가 할 수가 없군요. 그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판별식은 누구 거니 얘들아? 2차 방정식 거잖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2차 함수도 해석할 수 있고 2차 다항식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정식의 도움을 우리는 2차 함수도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거고 2차 부등식도 나중에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거야. 2차 다항식도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는 나중에 2차 함수도 되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데도 도움을 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서 2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개념을 확실하게 제대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문제로 가보면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 얘는 2차식, 2차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이 뭐가 되고 싶었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었대. 됐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어? 얘를 내가 누구 입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방정식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는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너무 당연한 해석처럼 보이지만 이 해석을 못하면 진짜 안 돼요.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의 판별식이 0이다.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여기는 요 녀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K값에 관계없이 여기는 얘가 뭐 했으면 좋겠어? 성립했으면 좋겠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얘는 0이다라고 쓴 거는 분명히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라고 하면 걔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거는 방정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K로 묶어야지 이렇게 묶어야지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은 뭐였다는 소리야? 결국은 얘는 0이다라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판별식을 열심히 써가지고 거기는 걔가 0이다라는 그 등식을 만들고 그 녀석이 뭐였구나? K에 대한 항등식이었구나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요. 됐습니다. 다시 봐봐. 여기서 문자가 몇 개나 있어. X, K, A, K, B, A, B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X랑 A랑 B랑 K 문자가 무려 4개나 있어요. 문자 4개인데 첫 번째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해. 얘는 주인공이 누구야? X였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면서 걔가 판별식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그 4개의 문자 중에서 한 문자가 사라지거든? 누가 사라질까? X가 사라져요. 왜? 판별식은 누구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방정식의 개수들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판별식을 쓰는 순간 X라는 문자가 사라지고 A랑 B랑 K만 남는 뭐가 되는 거야? 등식이 되는데 그 등식을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얘를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걸로 분류해서 얘도 0이에요, 얘도 0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K는 그 역할로 끝난 거고 나머지 얘는 0이에요, 얘는 0이에요 다 어떤 식이겠어? A랑 B에 대한 식들이겠지. 결과적으로 A랑 B에 대한 식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 2개 나온다는 소리. 그러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를 해석하는 느낌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단순히 얘 보고 그냥 판별식 써볼까? 이게 아니야. 이미 해석을 통해서 답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먼저 생겨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 번만 더 해석해 줄게. 잘 봐봐. 분명히 얘는 문자 몇 개? 4개짜리. 근데 얘는 분명히 X에 대한 2차 식이었단 말이야. 걔를 내가 2차 다항식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먼저 해석을 했었고 이해돼요? 그 2차 방정식에서 문자 4개짜리에서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문자인 X, 그러니까 미지수인 X가 사라지고 A랑 B랑 K만 남는 이렇게 등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니까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A랑 B에 대한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겠구나? 2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자는 2개였고 식도 2개가 나올 테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해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풀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하니? 관찰하라고 하잖아. 그지? 도대체 뭘 관찰하라는 소리야?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바라보는 느낌은
이런 관찰을 통한 해석이 다 된 상태여야 뭔가 의미가 있어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지. 그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안 하고 그냥 식이 있으면 뭐 했어? 풀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아까 선생님이 절대값 믿는 방정식 풀어라라고 했을 때 너희가 푸는 느낌이랑 그냥 다른 그 전에 선생님 뭔가 해석을 가지고 뭔가 장난치는 그런 느낌이랑 너희가 푸는 느낌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계산에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계산하는 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 이해돼? 근데 고등수학에서 계산이 주가 아니야. 다시 봐봐. 아까 지웠네. 여기다 뭐라고 썼어? 2차 방정식에는 구하지 마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야. 계산하지 말고 관찰을 통해 개수를 관찰해서 뭐 해라? 정보를 얻어내라. 오케이?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안 풀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겠네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거야. 그래서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 방정식부터가 재밌다고 했잖아.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할 건덕지가 되게 많아져요. 오케이? 네, 그런 해석들을 열심히 하는 습관들을 여기서 충분히 키워놔야 나중에 피보지 않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있잖아, 얘들아. 진짜 문제가 이렇게 길어. 그럼 거기서 뭔가를 내가 해석해서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또 여기 있는 식을 만들고 걔네들이 열심히 조합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 단순히 얘를 얘를 풀었어. 열심히 그냥 답을 냈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은 안 늘어요, 실력 자체가.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보통은 어디서 많이 무너지냐면, 그래도, 우리 수학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선행도 되게 많이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수학상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내거든. 그냥 수학하에서 조금씩 무너지더니 수학 원 들어가서 또 그 마지막 파트에 수열 쪽 파트가 딱 들어가면은 그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다 완벽하게 논리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수투 딱 들어가잖아. 미적분, 그 유명한 미적분. 미적분은 어려워요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와요. 해석할 수 없어서. 근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미적분을 바라보잖아. 미적분은 그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 물론 문제는 더럽게 어렵게 낼 수 있어.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재밌고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단원이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처음이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딱 보자마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되니까 A랑 B가 나올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뭐 하냐면 실패해도 좋으니까 시도는 계속 해 보라는 거야.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몇 개는 해석이 돼서 당연히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풀리는 문제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처럼 여기 있는 얘를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여기 있는 얘는 K값이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0이 그러면은 K, A, B, 그러면 얘는 A, B 풀 수 있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딱 해석이 돼.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그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동으로 그냥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돼.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본 순간 1초 내지 2초 사이에 이 문제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생각이 돼.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지경을 원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계산하는 느낌이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관찰을 하는 습관들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얘들아, 숙제 양이 적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죠? 생각해보니까 적지 않죠? 맞아요? 음, 푸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일단 이거 끄고 다시.